근데 성과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인정자 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정률,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몇 퍼센트냐. 근데 제도 도입할 당시에는 4.2%. 작년도 2017년대는 8%, 거의 2배 정도 이제 늘어났다. 얘기. 이용자 수도 거의 2배 정도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증 치매 질환자가 이제 도입된 시기가 2014년도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치매 질환자를 가진 분들이 장애 인정을 받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요 이제 8%의 이제 인정률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계속 계획적으로 계속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 판단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능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리지에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그런 인정률이 측정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정률이 있는데 인정률이 지역은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전체 노인 대비 인정률하기보다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등급 판정 받은 사람 그걸 이제 인정률로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굉장히 높은 데는 서울, 경기도, 인천, 울산이 높다라고 하고 낮은 지역이 이제 전북, 광주, 전남, 경남 이런 식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에는 68%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68%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이걸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 이제 지적을 국회의원이신데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연구를 한 것 같긴 한데 딱히 이렇다라고 이런 거다 이런 거다 하고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왜 지역간의 격차가 있을까 하는 거를 해야 되자는 거고. 근데 급여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중을 이제 재가 비중이 이제 재가 서비스가 시설하고 쭉 있는데요. 재가 급여를 늘리겠다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재가 급여 중에서도 제일 많이 지급된 게 방문 요양인데 방문 요양이 이제 포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에 주 야간 보호 급여가 이제 조금씩 포션이 좀 늘어나고 있다. 초창기에 비해서 거의 3년 8배 정도 늘어났네 기준적으로 보면. 근데 그만큼 주야간보호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인당 이제 급여비를 좀 보면 제가 급여가 1인당에 260만 원에서 2010년도 365만 원 정도 한 140% 퍼센티지 보면 증가했고 시설은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설이 더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정 지출이 높아진다. 그 대신에 이제 이건 계산을 지금 제가 못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비중에 비해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훨씬 높다. 적은 사람이 많은 비용을 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 급여가 이제 늘어나는 요인이 수가의 요인이냐, 서비스 이용량 요인이냐, 이렇게 계산해보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 계산해보니까 수량적 요인이 높더라고요. 수가 요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수가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논의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 이제 올해, 내년도 수가 이렇게 보면 축축축축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량 쪽으로는 거의 맥시멈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가 쪽으로, 인상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재가 급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야간 보호의 급여가 높더라. 시설 쪽에서는 아무래도 요양병동 생각하자 그룹홈이라고 여기에 조금 급여 증가율이 높아요. 쉽게 개설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룹홈이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급여 비중은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증가율 쪽에 보면 굉장히 높더라.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증 입소자가 입소해서 케어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구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부담 얘기인데 본인 부담이 좀 차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는 물론 이제 무료이고 저소득자는 이제 일반 소득자에 비해서 절반 이렇게 이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매피급여 항목도 좀 있고 그다음 제가 올 한도액도 좀 정해져 있고 합니다. 제가 한도액은 거의 이제 시설 급여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지 말고 집에서도 케어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 있는 부담금이 얼마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서울 요양원을 좀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서울 요양원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를 좀 하시면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슬라이드를 하고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하고 건물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건물 앞에 이제 배경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기억을 주시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한 달에 한 59만 원 정도에서 64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1, 2실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차액이 있죠. 정식 차액. 그래서 추가 보증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거의 뭐 100만 원? 또 가까이 이제 올 편입니다. 근데 치매 전담실을 이용하면 조금 부담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수가가 더 높게 지용이 되니까 100만 원 정도 다 1, 2실 이용은 100만 원.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얼마 받느냐. 그래서 요양병원도 1, 2실 빼놓고 워낙 이제 6인실, 8인실 이렇게 많이 유설을 하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얘기 듣고 이렇게 해보면 요양원에 들어가서 내는 금액 본인 부담하고 요양병원에서 내는 본인 부담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요양병원들이.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안 가고 요양병원을 이제 많이 갑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다. 뭐 부산시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금일이다. 그다음에 요양원 안에 요양보건센터가 있죠. 여기도 이제 4등급 기준으로 이렇게 해본다 그러면 이용 시간에 따라서 14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좀 적습니다. 치매 전담실 이용한 정도. 근데 이제 요양보건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날 이걸 보기는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본인 부담금이 이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이제 시설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자체가 건강보험과 달라가지고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대동소이를 줘라라고 생각하십니다. 수가 항상 이제 수가가 얼마큼 올라가냐 뭐 하는데 내년도의 수가를 보면 이제 평균 5.3% 올라가는 거고 시설은 6.08%, 주양보험은 6.5%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상당히 지금까지의 패턴과 달리 늘어나고 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야간보험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는데 수가가 시간 단위당 등급별 수가가 이제 측정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수가가 계속 직설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꺾인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그래서 8시간에서 꺾인다. 그러니까 8시간 이상 케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시간 단위다 들어오는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8시간 이상은 피해라. 그런 얘기들.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 여기에서 이제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이상 하지 마라.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의미는 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케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 케어 받지 말고 요양보호센터를 이어서 거기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구조를 우리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장들, 센터장들이 이런 구조를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하면 이게 수가가 그냥 거기에 동달아서 많이 오는 줄로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네, 실제 구조는 그렇지는 않다를 좀 드려주고 재정은 이제 이렇게 측정되어 있죠.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보험료율을 이제 곱하는 거죠. 내년 뒤에 8.51%로 늘어납니다. 2008년도에 이제 4.05%에서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나겠죠.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 생각을 들어요. 근데 뭐 어차피 장기보험제도 단기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고가 적절히 지원하지 않는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이제 없지 않느냐. 한동안 6.5%를 계속 유지하다가 거래대상도 늘어났죠, 임금도 늘어났죠, 적용 대상도 늘어났죠, 서비스량 늘어났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 이제 보험 근데 보험급여 지출액이 나오는 이제 변화 요인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보면 이용일수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용일수 곱하기 일단 급여 가격 수량하고 계산하는데,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용률이 늘어나서 양이 늘어나서 늘어났다 그런 얘기고, 기관수를 좀 보면 이제 인정대수 1000명당 몇 개냐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쪽은 1000명당 30.9개소에서 1000명당 29.8개소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은 요양원 필요하면서 7.9개소에서 9.1개로 늘어났습니다. 재가는 줄고 시설은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시설 급여가 재가급여보다도 더 높잖아요. 2.5배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재정이 불안해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뭐 절대수도 규모와 관계없이 숫자로 그냥 물어본 건 계산한 거니까. 그래서 재가기관 같은 경우에 늘 이게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줄었을까? 너무 그동안에 과잉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시장 구조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조정이 돼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줄어든 늘어난 거는 방문 요양기관이나 주야간 보호는 늘어났고 나머지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거고. 근데 이제 줄었는데 한 개 기관당 커버하는, 케어하는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급자 수도 한 기관당 수급자 수도 변동이 없고 기관이 줄어들었다. 그럼 전체적으로 확 줄어든 거고. 그런데 조금 기관의 규모가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주야간보호 기관 같은 경우에 한 개소당 16.1명이 평균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17년도에 보니까 23.8명 늘어난 거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다. 규모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측면에 급여 기준 하나 아니면 이제 신고 기준으로 하나 이게 모두 좀 드러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야간 보호나 요양시설도 지역별 아까 이제 요양 인종률의 지역별 격차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역별 격차가 있더라. 마찬가지로 주야간 보호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서 이용률의 시공별 차이가 쭉 빨간 데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고, 그다음에 쭉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맨 이렇게 보시면 제가 거기 눈여겨 보니까 다른 대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건 주야강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첨부를